중화반응과 염, 소금이 소금. 네, 소금을 영어로 솔트. 그렇죠?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는 것이 재화처럼, 화폐처럼 소금도 물물 교환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도 사용이 되고 소금도 사용이 되고 소금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소금 자체가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이에 딱 찍어서 이걸로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지폐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더군다나 이제 보면은 뭐 동전 같은 종류는 사실 그만큼 값어치가 안 되잖아요. 500원짜리면 500원 어치의 그런 재료가 아니죠 사실. 그죠? 동일한 가치가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화폐를 쓰기 전에는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금 솔트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 이제 샐러리라고 하는 샐러리. 솔트에서 샐러리가 월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중간에 먹는 소금만 부탁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영은 소금 그러면은 범위가 넓어요. 도대체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산에 대해서 좀 했죠? 산의 구조가 뭐였어요? H 플러스 이온 나오고 뒤에가 뭐가 나왔다? 그냥 알기 쉽게 뭐를 족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족보는 전기 음성도가 큰 것들이에요. 뭐 불소나 염소 또는 원자단이라고 해도 족보끼리의 원자단, 족보끼리 원자단, 황산기, 질산기 뭐 이런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족보끼리의 원자단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물에 녹으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수소 이온이 나온다. 물에 녹았을 때 이 수소 이온이 나올 수 있는 물질. 물에 안 녹으면 소용없어요. 교탁이 있는데 이게 산입니까? 연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왜?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물론 이게 교탁이 나무로 되어 있고 나무는 섬유질, 셀룰로스라고 하는 주 성분이 물질로 되어 있죠. 셀룰로스라는 물질. 셀룰로스는 섬유질이 사실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거예요. 식물의 줄기니까. 알겠죠? 그럼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탄소, 수소니까 수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녹으니까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 탄소, 수소로 결합이 된 탄화수소는 다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전자가 어때요? 수소하고 탄소하고 사이에 가운데다 놓고 공동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하니까 부동산 공동 명의로 법원에 등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처분도 잘 안 되고 중간에 딱 이게 있어가지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하고 섞인다고 안 섞인다고? 안 섞이죠. 다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그죠? 물에 태우면 타겠지만 그게 물에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지 안 녹죠.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에요. 분자식을 볼 때 수소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산이냐 알칼리냐 산이냐 이거 아니에요. 물에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기, 강염기를 보통 알칼리라고 별칭을 붙인다고 했는데 어려우면 그냥 산 반대는 알칼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산 반대는 알칼리다. 원래는 알칼리는 강한 염기를 알칼리라고 별도로 이렇게 뜻을 축소를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많이 좋으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하면 이제 뽕짝이고요.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집토끼. 산토끼 반대. 죽은 토끼. 그렇죠. 죽은 토끼. 산토끼, 죽은 토끼. 예, 그렇습니다. 한글말이 참 어려워요. 또. 알칼리. 예, 제가 이제 힌트 하나 줄게요. 바다 토끼. 산 반대니까. 그건 알칼리 토끼네. 그럼
그렇죠. 지금 이건 그러니까 알칼리. 참. 역시. 산토끼 반대말 알칼리 토끼. 그러면은 산토끼 암컷과 알칼리 토끼 수컷이 만나서 짝을 지으면은 낳는 자식은 뭐냐? 소금을 낳아. 예, 토끼 새끼를 낳는 게 아니고 산토끼와 알칼리 토끼가 만나면은 이 새끼를 뭘로 낳나? 소금으로 깐다. 한토끼. 어? 한토끼. 정답. 판토끼. 산토끼 반대말 판토끼. 사갖고 온 것이 아니라 팔았단 말이죠. 산토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원래. 예? 이거 말고 있나요? 산토끼, 집토끼, 중토끼, 바다토끼, 알칼리 토끼, 판토끼. 이게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염기, 알칼리는 뭐냐? 아크가 뭐가 온다고 대부분? 약한 것이 와. 대부분 약한 것이라는 대부분 뭐예요? 금속이 오는데 금속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플러스가 오고 뒤에 뭐가 붙으냐? OH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금속 이온이 1족이면은 OH가 하나고요. 금속 이온이 2족이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붙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족이면은 뭐예요? Na 1족이죠? 그럼 OH가 될 것이고요. 만약 C에면 염화칼카 하시면 플러스 2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OH가 하나 뭐 안 되고 2개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한 덩어리니까 바로 쳐서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구조인데 NaOH를 이제 특별히 쓴 이유는 이것이 물에 넣으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잿물. 물에 넣으면 양잿물이다. 이렇게 불렀죠. 양잿물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잿물과 같은 성분이다. 그냥 하얀 가루 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품도 나면서 그냥 죽으라고 조선 사람들은 볏짚 태워서 재해서 강보에다 받쳐서 물로 내려서 그냥 그것도 몇 번 맑은 천으로 걸르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빨래했다 빨 때 그거 좀 부숴서 삶고 이랬는데 간편하게 숟가락으로 떠서 물에 휙 해가지고 그냥 양념들 기가 막히네. 까두면 이상한 잿물 갖고 쓴다. 양잿물.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물에 풀어 쓴 거라고 그랬죠. 자, 산의 대표적인 거 하나 보죠. 뭐 황산, 염산, 질산, 3대 강산 보면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반응을 보자. 중화 반응이라는 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이 플러스 염기하고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끼리 결합을 해서 소금이 됩니다. 이걸 중화 반응이에요.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중화 반점이 아니에요. 지금 보는 사람은 중화 반점으로 보일지 몰라요. 지금 물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소금과 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소금, 물 만나면 그냥 소금은 어차피 물에 녹겠죠. 물에 녹아니 그냥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은 산이다, 염산이다 이렇게 안 부르고 또 양잿물이다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소금물이죠? 네. 그냥 소금물이에요. 어떤 산의 성질, 금속을 집어넣으면 녹는다든지 신맛이 난다든지 이런 게 없죠. 소금물은 짠맛이잖아요. 그죠? 네. 알칼리처럼 염기처럼 쓴맛이 난다든지 기름을 분해한다든지 이런 거 없죠? 그냥 단순히 소금물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보죠. 자, 먼저 산 대표적으로 한번 염산 볼게요. 염기 수산화나트륨 볼게요.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양잿물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양잿물. 여기 읽은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가성소다 이렇게 해요. 사실 나트륨을 다른 표현으로 소디움, 소다라고 해요.
염산, 엽산 아닙니다. 염산. H, C, 알겠죠? HCl. 수학을 나타내니까 Na, OH. 자,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학교 다닐 때 화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다시 깨 맞출게요. 먼저 주급배 배웠죠? 배웠죠? 자, 여러분 기준으로 이쪽에 1이 있고 이쪽에 8이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다고? 1. 이쪽에 88. 어디가 약해요? 이쪽이 약해요. 따라서 1분 단위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약하고 이쪽이 세다. 8 빼고 7이 세다는 말이죠. 약하고 세고 그거 잘 봐야 돼요. 센 쪽은 어때요? 약한 거 만나면 털죠? 뭘 털어요? 전자 털어요. 전자 털어. 벗어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서열이 있어요. 한번 보죠.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수소, 염소 성분, 나트륨 성분, OH를 이 통째로야. 그래서 원자단을 중간에 먼저 수업을 한 거예요. OH 수산기가 통째로 있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서열 1위가 누구죠? 1위? 요 중에서 제일 높은 2위. OH. 어? OH 아니에요? OH라고 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산소 하나만 있으면은 강한데 내가 군대 이야기 했죠? 방해가 꼈어요. 옆에 방위를 펴면 안에 또 전국 방위를 들고 있나면 안 돼야. 예. 분여자가 깼단 말이요. 아니잖아. 예. 그러면 또 여군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군 말고 그냥 총 못 쓰는 알겠죠? 어떻게 총을 쏘냐면 총 잡을 때 이렇게 보고 쏘는 분여자가 깼다고 쳐봐요. 누군지는 몰라. 패러디예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탕 쏘면 팅! 하고 머리 맞아 머리 깨집니다. 이렇게 쏴야죠. 어떻게 견착하고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를 안 가본 사람 모르죠. 이렇게. 누라 말 못해요. 알겠죠? 보호병 뚜껑 가지고 포탄 껍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포탄을 쏘면 포탄 껍질이 그 쏜 자리에서 비고 빠져요? 아니면 포탄 껍질이 날아가요? 잘 몰라요? 포를 쏘면 날아가서 알맹이가 날아가고 하얗게 날아가지 포 껍질은 어디로 떨어져? 바닥에 대포를 쏘면 대포 자리에 포탄이 있지 보온병도 포탄 껍질이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포탄 껍질도 던지기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포병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 표현한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못해. 이게 1순위라 원래 산소만 있으면 이게 산소가 1순위인데 분여자가 같이 깨어나고 이렇게 막 오합지졸 문제가 되면은 비록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써줬어도 이건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고 이렇게 해도 이게 1순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행동을 하면 얘가 빨리빨리 돼요. 응? 오히려 여기가 1순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당연히 수소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왜 4순위인지 몰라요? 칼칸나 마카다 준납수구 수분 맥 칼칸나 두드러 맞기로 3등 아닙니까? 맞죠? 두드러 맞기로 3등. 그렇죠. 여기시면 자해 공갈단이에요. 야들. 전자를 얼마나 잘 내놓냐면은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려면은 처음에 딱 스타트가 있어요. 자동차도 시동 브릉 그러듯이 브릉 브릉 이걸 뭐라 하냐? 화학 반응이 스타트 될 때 초기에 필요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 활발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초기 시동 에너지야. 말하자면은 알겠죠? 요것을 보일러라고 하는 시동 보화, 예열 보화라고 하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화학에서 말하면 뭐야? 활성화 에너지 그렇게 말해요. 이제 화학 반응 부르륵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자체적으로 막 반응하면서 열 나오면 근데 거기까지 시동을 걸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불을 땡긴다든지 가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안 일어나. 잘 타는 것과 잘 태울 수 있는 산소가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씨를 안 땡겨도 막 발라놓고 막 그냥 막 지 혼자 불러놓고 오네 나 죽네 하고 막 지 혼자 불붙은 거 보고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거의 자연발달 수준이죠. 걔들이 뭐냐 칼카나 걔들이 자연발달이에요. 1, 2, 3등이 알았죠? 예. 그런 인간이 있으면은 조금 실패할 때는 2류라고 쳐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노력하면 1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 3류예요. 몇 류? 3류. 그래서 그런 자연발달 물질들을 3류 이온물이라고 불러요. 자연발화성 물질. 알았죠? 예. 뭐가 속한다고? 칼카나 이것들이에요. 안 어렵죠? 예. 봅시다. 따라서 염소가 수소한테 전자를 빼가먹고 있는데 얻어먹고 있는데 수소가 잔소리가 많아. 내가 가져가면 집안일도 십시일반 설거지 좀 해요. 해 쌓고 그러는데 여기 나트륨은 어때요? 그렇죠. 그냥 주죠. 자연공만성이라는 거 전자 막 두셔 그냥 또 애프터 서비스 막 줘버린다고 그랬죠. 따라서 자연계 생태가 이거예요. 옆에 잔소리하는 것이 좋냐? 아니에요. 야들을 좋아해. 제일로 센 것은 제일로 약한 걸 좋아합니다. 원칙이에요. 왜? 얻어먹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한테 그래. 야 좀 비켜와. 좀 비켜와. 선수가 뭐라는 거야? 거기 옆에 아내잖아. 끼고 와. 이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해주는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합해진다. HOH 합해진 게 뭐죠? 뭐예요? HOH 합해진 거예요. 표기가 어려운가요? H2O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게? 물이죠, 물. 그럼 나머지는 어찌까? CLN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뭐다? 기본 원칙, 기본. 물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저께 질문할 카페에다 질문할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순서를 뒤집어서 쓰는 거 있어요. 알겠죠? 그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 고대 시대로부터 이게 연금술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사용되었던 물질들이 있어요. 늘 습관적으로.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역적으로 붙어있는 명칭들을 순서가 약간 뒤바뀐 게 있어요. 가령 암모니아 같은 경우 센 것은 먼저 써져 있어요. 자, 소금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합해졌는데 그냥 CL과 NA가 합해졌는데 사실 이게 약한 것이고 이게 뭐예요? 센 것이잖아요. 원소 주기율표도 사실 약한 쪽부터 먼저 써져 있잖아요. 1분당부터. 그래서 NA, CL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NaCl 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 거꾸로 읽으면 이게 뭐죠? 염화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 그렇죠. 이거 소금이죠. 우리가 먹는 소금. 그래서 산과 염기를 만나면은 소금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공업적인 소금이에요. 저 못 먹죠? 그렇죠. 진짜 소금. 근데 우리가 바다에 있는 소금을 먹는 이유는 바닷물 자체도 염화나트륨 성분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많은 무기물질, 몸에 건강한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소금이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덕지 붙는 거예요. 마치 튀김 하고 나서 튀김가루 묻듯이 빵가루 묻듯이 알겠죠? 그 골고루 붙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무기물질 성분 때문에 천일염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이 좋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만든 공장 소금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단순하게 짠맛만 나는 거지 예약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예약가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먹는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히 초산, 아세트산, 원액 이런 것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얼음 빙자를 써서 하얀색이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불러요. 그게 진짜 얼음은 아니에요. 공장에서 어근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방법적으로 예약가 하나도 없어요. 약간의 독성을 띠고 있어요. 사실은 희석을 해서 먹기는 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식초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생성이 되는 아세트산 초산은 발효가 될 때 사용됐던 음식의 재료가 같이 영양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예요. 발효시킨 발효식초가. 알겠죠? 똑같아요. 소금도. 자, 그러면은
산이 염산만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염산, 황산, 질산, 기타 등등 뒤에가 조폭들이 여러 가지 오겠죠. 네. 그 다음에 수산한 나트륨만 염기고 알칼리겠느냐? 그게 아니죠. 앞에 나트륨 플러스니까 뭐 칼륨도 오고 뭐 마그네슘도 오고 칼슘도 오고 나도 그래서 뭐 또냐? 나도 플러스 1 아유 많이 나오네. 암모늄 또 옵니다. 그냥 따라댕겨. 알았죠? 네. 야도 나도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수산 암모늄도 알칼리 염기에 속해요. 근데 아주 약한 염기다. 아시겠죠? 네. 암모늄기하고 수산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쵸? OH-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네, 염기.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염기 이렇게 나오자고 그랬는데 이게 염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 수산 암모늄도 역시 소금을 만드는 재료예요. 옆에는 다 산이 오고 어떻게든 간에 이쪽에는 염기가 오면 어때요? 반드시 OH와 H가 만나서 뭐가 된다? HOH 즉 물이 된다. H2O 물이죠? 나머지 제로 센 것과 제로 약한 것이 만나서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 알겠습니까? 소금이 된다. 자 여기 나왔는데 이게 수산화 뭐라고 그런다고? 응? 수산기, 화, 암모늄. 알겠죠? 수산기하고 암모늄하고 화학 결합했어. 수산 암모늄. 그럼 어떻게 만드냐? NH3 암모니아죠? 플러스 물.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예요. 네. 암모니아는 물에 녹여보면 엄나게 잘 녹아요. 잘 녹아서 물리 이럴 때 암모니아께서 800이 들어가야 녹아요. 조금 가지고는 서늘하게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녹아요. 그래서 H2O인데 사실 H2O는 구조로 보면 OH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H3와 HOH가 붙으니까 NH3가 NH4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4가 돼서 거기에가 뭐가 붙어 있어? OH가 붙어 있어. 나름대로 OH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OH가 결합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OH가 결합되어 있는데 끝에 뭐예요? 염기. 저 이제 약염기라고 해요. 약한 정도에. 알겠습니까? 약 알칼리는 약염기. 네? 염기나 알칼리나 비슷한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종류들이 바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떻게든 간에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성분들이 결합을 해서 꼭 소금을 만든다. 소금은 그러니까 한두 종류가 아니죠. 한두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원자단 종류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앞에가 금속 또는 암모늄기 이런 거 등등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어요? 산기가 붙어. 염산기가 붙어, 질산기, 황산기 뭐 이런 거 등등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염산에 붙어 있는 염소. 질산 제가 질산이면 질산에 붙어 있는 질산기. 황산에 황산기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뒤에가 산기가 붙어서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소금이 나올 거예요. 앞에는 다 플러스예요. 그렇죠? 뒤에는 다 뭐예요? 마이너스. 맞는가요? 그럴 때 이 소금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소금들은 바로 이 산기. 발음 중요해야 돼요. 산기가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산기. 따라서 해요. 산기. 작게 낮춰서 산기. 그러면 이 산기란 말이에요. 애기 낳는 산기. 남자들이랑. 이게 산기가 붙어 있는데 이 산기가 황산기가 붙어 있냐, 질산기가 붙어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겠죠? 만약 이게 염산기가 붙어 있다. 뭐 이런 질산기가 붙어 있다. 황산기가 붙어 있다. 과염수산기가 붙어 있다. 염소산기가 붙어 있다. 또는 브롬산, 과브롬산, 브롬산, 브롬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런 때 붙어 있으면 이것에 산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명칭을 이것은 염산이 붙어 있는 소금이다. 질산기가 붙어 있으면 뭐가 붙어 있다? 질산이 붙어 있는 소금이다.
안 어렵죠? 네. 황산기가 붙어 있으면 황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제 과염산기가 붙었으면 과, 염소산, 염이다. 염소산기가 붙어 있으면 염소산, 염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았죠? 그 황산염, 질산염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류가 한 가지일까요? 아니죠. 뭐가? 앞에 금속이나 암모늄 수도 없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에 나트륨 올 수 있고 리튬도 올 수도 있고 칼륨도 올 수도 있고 칼슘도 올 수도 있고 마그네슘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약한 금속들이 즉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올 수가 있다. 주로 어려우면은 1쪽과 몇 쪽? 네? 1, 2쪽의 금속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종류들이 달랐고 뒤쪽은 뭐가? 뭐뭐산 이런 산기가 붙어 있으면 다 구조가 소금이에요. 이 구조가 무엇을 나타낸다고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뒤에 산기 붙어 있는 명칭을 따서 그것이 붙어 있는 소금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질산염 그러면 종류가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 예, NO3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리튬 붙어 있는 질산이면 질산 리튬,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붙을 수도 있죠. 네. 마그네슘 붙으면 질산 NO3가 어때요? 가로를 묶어서 두 개 써주면 돼. 2. 왜? 질산기 NO3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처럼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묶어서 뒤에가 질산기가 붙어 있으면 다 질산소금 그렇게 부르는데 이해하셨죠? 네. 제가 말씀드린 종류들이 다 인류이온이에요. 염류 중에서 분해하면은 산소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지금 있는 다 뭐 과염소산염, 염소산염, 질산염 이런 다 뭐예요? 인류이온물에 속해 인류이온.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화학 공부하면서 그냥 저절로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공통성질이 있어요. 일반 화학에서는 여기서 끝나. 이 중화방으로 끝나. 근데 자격증으로 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또 따지는 거예요. 첫째, 소금은 색깔이 하얗거나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분말이다. 뭐라고요? 자, 소금 위성들 적어보죠. 모든 소금은 흰색 또는 뭐라고요? 무색 투명. 색깔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소금 천일염은 좀 투명하죠. 알갱이 굵고. 맛소금이나 이런 것은 하얗게 가루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말해요. 흰색이나 무색 투명이고 색깔은 상태로는 결정, 작은 결정 또는 결정이 뭐예요? 한식 이게 결정 말고 알갱이로 돼 있다고. 또 분말 상태, 가루 상태. 애외가 거의 없어. 애외가 있는 게 한 두어 개 있는데 색깔을 뭐 자색을 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종류를 주겸도 색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색깔만 외우는 거예요. 인류이용물에서 그런 게 나와. 뭔 소금은 색깔 특이하게 뭐 있어. 알겠죠? 다 흰색이나 무색 투명인데 요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흰색은 왜? 다 똑같으니까. 특이하게 색깔이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만 몇 가지씩 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서 녹아내려요. 알겠죠? 눅눅해져. 소금 같은 경우 습기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습제로도 쓰여요. 팔만대장경 밑에 왜 그렇게 곰팡이도 안 쓰고 그러느냐. 다 제습제 효과로 숯도 깔고 소금도 깔고 뭐 또 황토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팔만대장경 저장하는 그 보관하는 그 장소 자체가 완벽한 제습 효과가 있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습기 어때? 안 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몇 천 년 동안 보관이 된 거죠. 그대로 어렸을 때 썼지도 않고. 그래 안 그래요? 선조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수류가 습기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금도 알지, 숯도 알지, 다 이미 실험 과정을 옛날부터 거쳐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회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조회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회성이 있다. 아시겠죠? 네. 소금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흰색, 무색, 투명, 결정.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 물이 안 녹아요? 아, 녹죠. 근데 물에 잘 안 녹는 게 몇 개가 있어. 그걸 외우는 거죠. 네. 응? 이해하셨죠? 네. 물에 다 녹아요. 기본적인 성질. 이제 위험을 공부할 때 별도로 또 강의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따라서 재료를 저장하는 자재 창고에서 보관할 때 재료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습기를 주의하라, 물기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저장, 취급, 보관할 때.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열받으면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대량으로 뿜어내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죠? 네. 화재가 언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열받아서 분해하지 말라고 뚜껑 열리지 말라고 뭘 하냐면은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게 그냥 물을 뿌려서 녹여버려요. 그때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재로 인한 재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아니 언제 물 뿌리라고 그러면서 저장 취급할 때는 어째 물을 가까이 대지 말라고 해요. 꼭 거꾸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재료이기 때문에 자재 창고에 보관할 때는 재료가 변질되면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네. 저장 취급할 때는 물기를 주의하라, 습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불이 나면 어쩌라고? 물을 뿌려서 꺼라.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소금은 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필기해 보세요.